가방의 밑판에 뒤 이랑뜨기를 해서 코를 잡고 사면에 각각 원하는 사이즈만큼 뜨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단은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길이는 제가 처음에 만든 그 보라색으로 와인색으로 만든 거는 이 사방이 다 길이가 똑같았는데, 요거는 요 옆면을 조금 더 짧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까지 해볼게요. 길이를 다 맞춘 다음에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 한 코 뜨고 앞으로 짧은뜨기를 가야 되는데 뒤에 거꾸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넣어서 실을 감고 짧은뜨기. 그냥 짧은뜨기 하면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그 끝단 부분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실이 좀 늘어나거나 사람 손을 타서 너덜너덜해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코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방뿐만 아니고 바구니나 이런 소품의 끝단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더 오래 단단하게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실을 끊고 이제 숨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사방을 바느질 하기 전에 요 주머니들을 미리 만들면 아무래도 마감하기 전에 편하겠죠?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체가 다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인데, 이 주머니는 앞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면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뭐 본인이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요 앞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코를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느질한 표시, 코를 잡아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이런 표시가 잘 안 나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짝 붙여서 하면 여기다 이렇게 사이드를 바느질 할 거니까 너무 바짝 붙이지 마시고 한 3코에서 5코 정도 띄어서 하시고, 저는 한 단, 2단에 그 위에 있는 안뜨기 부분에 한 단, 2단에 여기 보이는 가로줄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걸고 이 남는 실을 이렇게 넘겨서 같이 마무리해도 되고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해도 됩니다. 닷을 한 단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그거를 이제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해서 뜨게 됩니다. 펼쳐서 보여드리면 요거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요 선, 이 손질에다가
한 코씩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접는 이유는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코를 집어넣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접어서 제가 그 코 부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머니의 크기는 본인이 원하는 크기만큼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의 반 정도. 그래서 자, 편물을 돌려서 일반 짧은뜨기에서 올라가는 편물처럼 똑같이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이렇게 뜨시면 아까 가로 있는 부분을 잡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물이 이어져 보이기 때문에 따로 이어 붙인 것 같이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가방에 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머니 원하는 사이즈로 다 떴고요. 여기는 마지막에 되돌아 짧은뜨기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뭐 원하시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실을 안 끊고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실을 통과시켜서 마무리를 짓고 짓고 나면 여기를 이렇게 이제 박음질을 할 거예요. 돗바늘로. 그러면 이제 실을 그대로 연장해서 저는 할 거라서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죠? 적어도 넉넉하게 실 중간에 끊기면 불편하니까 넉넉하게 할게요. 이거를 같은 색 실로 하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선 다른 색 실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래 같은 색 실로 해서 표시가 안 나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느질 했는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하실 때 돗바늘이나 뭐 핀셋이나 코스링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요 위치를 고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위치를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위치가 틀려지거나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끝단 위치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또 많이 해놓거든요. 핀으로 하니까 너무 끝이 뾰족해서 손가락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은 여기 지금 실 연결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여기가 겉면이기 때문에 겉면에서는 깔끔하게 보이고 뒷면은 뭐 안 보여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일단 실이 밖에 이쪽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실을 먼저 집어 넣으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실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넣었어요. 원래는 여기 있는 매달려 있는 빨간색 실로 하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너무 잡아 당기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장력 차이에서 이렇게 울 수 있으니까 저는 주로 바닥에 내려놓고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 좀 덜 울고 코수 있는 데를 잘 맞출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박음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코, 여기 이렇게 코 따라서 하는데 이제 박음질은 앞으로 먼저 뜨고 다시 실을 지금 이렇게 빨간색 실 여기 지금 마감한 데서 다시 안으로 집어 넣어서 지금 안쪽에 뒷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면 다시 실을 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빼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에 그 시작점 거기다 다시, 만약에 박음질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앞뒤로 계속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잘 꽂아져 있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그리고 다시 그 전에 꽂았던 여기 이렇게 하면 틈 없이 이렇게 탄탄하게 박음질이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밑에 직선까지. 저는 이제 이게 울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자리 꽂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꽂아서 하거든요. 바닥에 놓고 이렇게 확인하고 뒤에 보면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계속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여기에 오겠죠? 여기 끝에 여기 처음에 연결했던 부분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기도 똑같이 박음질이 같은 색으로 하면 사실 거의 표시는 안 나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코바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여기 위치가 좀 뒤틀리거나 이렇게 조금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잘 위치만 잘 고정해서 하시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주머니, 가방 주머니 겉부분에 있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바느질한 게 이렇게 살짝 보여요. 그래서 겉에다가 만들 때는 겉부분을 박음질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지만 안에는 무늬가 조금 남잖아요. 안에다가 제가 이번엔 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봤거든요. 코 잡는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요 코를 잡아서 짧은 뜨기를 해서 쭉 원하는 길이만큼 뜨면 이제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쪽에다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박음질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겉에 이런 선이 남게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표시가 안 나게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설명하려고 한 군데만 했는데, 이렇게 몇 군데 고정을 해 놓으시면 움직이지 않고 딱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느질을 할 수 있으니까 몇 군데 고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박음질을 할 때는 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요 길이에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고 실을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겉에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실을 이렇게 떠서, 그래서 요 바깥쪽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 이렇게 실을 살짝 한 코만 떠서 고정을 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떠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할 수 있지만 바깥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역시 뜨지는 않고 이렇게, 이쪽은 떠봤자 뭐 소용이 없으니까 이미 고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떠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실을 잘라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따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가방 밑판인데, 가방 밑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책받침처럼 구멍이 안 뚫린 것도 있고, 밑판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셔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고정시키고 싶어서 요 각 내면 만들기 시작할 때 시작점에 실을 조금 남겨서 여유 있게 남겨놨었거든요. 그 실로 구멍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밑판을 고정시키겠습니다. 꼭 안 하셔도 되고 가방 밑판을 꼭 사야 하느냐, 꼭 안 사셔도 됩니다. 그 클리어 파일, 이런 그 파일 보면 그 투명한 색이나 뭐 이렇게 보면 왜 그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거를 재단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식물 키울 때 그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물 빠짐 좋으라고 하는 망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면 밑판이 이렇게 좀 판판하게 고정이 됩니다. 제가 처음 만든 이거는 가방 끈을 가방 안쪽에 고정을 시켜서 지퍼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번 지퍼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가방 이 정면에 보이는 양쪽 앞뒤보다 옆면을 조금 한 2단 정도 짧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짧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퍼를 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퍼를 그냥 달면 이 끝단이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퍼를 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요 끝 단이 그냥 매끄럽게 잘 보였으면 싶어서 제가 안쪽에다가 2단을 더 뜨려고 해요. 이렇게 코를 잡아서. 그러면 지퍼를 이렇게 달았을 때 이렇게 그냥 앞에서 보면 면이 이렇게 딱 살아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딱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판에, 옆면 말고 앞뒤판에 지퍼를 달 수 있는 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 면은 제가 잡아놨거든요. 코를 이렇게. 반대쪽도 한번 잡아 볼게요. 그 코가 지금 제가 2단 잡았어요. 2단.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겉면을 앞에서 보고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되돌아 짧은뜨기 한 그 밑에 단에 요 일자, 코 잡는, 제가 코 잡았던, 가방에 코 잡았던 모든 부분 똑같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그동안 주머니 만들 때나 했을 때처럼 똑같이 사슬한 코, 그 자리에 짧은뜨기 계속 똑같이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와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퍼 위치를 이제 코바늘로 잡아가지고 양쪽을 잡았으면 지퍼를 놓고 핀셋으로 위치를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서 이렇게 이런 낚싯줄 같은 이런 거를 꼭 요걸로 안 해도 되고 같은 색깔이나 아니면 뭐 요 지퍼 색깔이나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투명한 색깔이니까 아무래도 실수 같은 거나 좀 지저분한 게 잘 안 보여서 저는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양쪽을 잘 봐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요 라인 따라서 지퍼에 너무 가까이 하면 이 지퍼가 열고 닫을 때 천에 쓸려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띄셔서 하시면서 요 핀셋을 하나씩 빼가면서 간격 맞춰서 이렇게. 만약에 지퍼 다는 게 번거롭고 싫으시다 그러면 그냥 안 달고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가방처럼 그냥 사면을 똑같은 길이로 만든 다음에 꼬매셔가지고 바느질 하셔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방이 지퍼 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단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가방의 옆면을 코바늘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 지퍼를 달고 나면 이제 내 면을 돗바느질로, 아니 코바늘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감을 할 때 면이 보이는 쪽으로, 여기를 마감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잘못했다. 여기를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가 코바늘을 뜰 때 편물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쪽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이 내가 뜨는 면이 보이도록, 그래서 양쪽에 코바늘로 뜬 면이 보이고 옆면에는 이 뒷면이 보이게 코바늘로 뜬 짧은뜨기 뒷면이 보이도록, 반대도 마찬가지로 해서 양쪽이 다 이렇게 딱 벌어져서 각이 잡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것처럼 요 옆면이랑 앞면이랑 다 길이를 똑같이 하지 않고 약간 차이를 둬서 지퍼를 달았어요. 지퍼를 달아서 옆면을 꼬매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달 때, 여기를 달 때는 여기서 시작. 반대로 여기서 달 때는 여기서 시작. 그래서 지금 이건 뒷면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쪽이 보여야 되니까 현물을 이렇게 놓고, 여기가 밑면이에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여기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여기를 양쪽으로 찔러가면서 짧은뜨기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은 위치에 실을 걸어서, 저는 이제 혹시 실이 빠질까 싶어서 처음에 실을 걸고 나면 한번 매듭을 지어줘요. 매듭을 지어주고 얘를 이제 같이 숨겨서 뜨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돗바늘로 걸어서 숨겨도 상관없어요. 자, 바늘 걸었으면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 여기, 그리고 뒤에도 같은 자리. 같은 자리라는 게 만약에 그림이랑 틀리게 앞뒤가 무늬가 틀리다 이거랑 건 상관없이 1단, 2단 단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이건 나중에 뜰까요? 빼놓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음 세 번째. 얘도 대바늘처럼 무조건 다 코에다 다 넣으면 편물이 울거든요.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래서 저는 5코마다 한 코를 띄어요. 5번째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넣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가서, 뒤에도 여기 넣는 게 아니고 하나 더 가서 이렇게. 그래서 5코 뜨고 한 칸 비우고 이렇게 하면 편물이 울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 장력마다 틀리기 때문에 떠보시고 4코마다 하나를 비울지 3코마다 하나를 비울지 저처럼 5코마다 하나를 비울지 그거는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한 코 띄우고 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쭉 뜨면 이제 이렇게 바깥쪽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가방은 그냥 돗바느질로 이렇게 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이런 D링을 사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돗바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D링은 지금 보면은 가운데가 연결 부위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가방에 무거운 걸 넣는다던가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로 실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 부분을, 이것도 한참 지나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 테이프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게 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주면 여기로 실이 빠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실로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뜨기를 계속 쭉 떠서 실을 요만큼 남긴 다음에 이걸로 돗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바로 실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은 이렇게 통과해서 실을 처음에 남는 실을 넘겨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짧은뜨기, 통과해서 걸어서 짧은뜨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5코 밑에 5코 잡으셔서 쭉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떠내려가서 나중에 돗바늘로 그냥 이어서 만드는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려서 편물을 똑같이 이제 짧은뜨기 편물을 올리듯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이제 계속 원하는 길이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다 올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뜰 때 또 이 D링을 갖다가 연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뜰 때 걸쳐서 똑같이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렇게 뜨면 이렇게 딱 또 걸리거든요. 이렇게 실이 D링에 이렇게 걸리게끔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가방 끈 마지막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D링에다가 잡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도 똑같이 D링을 갖고 와서 먼저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편물에 통과시키고 D링에 걸쳐서 짧은뜨기 할 부분에 넣어서 D링에다가 넣고 실을 그 사이에다가 통과시켜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무리 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까지 됐죠? 그러면 실을 끊어서 돗바늘에 이어서 이제 숨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돗바늘 사이사이에 넣어서 숨기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를
잡아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 돗바늘 이 주머니 만들 때처럼 똑같이 요 가로선 여기다가 걸어서 돗바늘로 꼬매는 거거든요. 원하는 만큼 실을 걸어서 같은 곳 위치에다가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밑에서 위에서 지금 이 가로선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똑같이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잡았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잡아 당기면 여기가 이제 편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안 보이니까 이제 통과시켜서 해도 되고 더 깊게 찔러서 이제 안쪽에 보이는 게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좀 가방에 뭔가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닌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좀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에 깊숙이 찔러서 이렇게 나는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거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서 하실 때 이 실이 이렇게 차례차례 감길 수 있게 그래야 이렇게 엉키지 않고 차례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요 한 가로 요 코당 안에다 2코씩 넣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백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해서 한 코씩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사이가 보기 싫으시면 저는 여기다 테이프를 감은 것 때문에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끈 같은 거 다실 때는 미리 스팀 같은 거를 하셔서 형태를 잡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모양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핸드폰이나 작은 소품 같은 거 간단하게 집 밖에 나갈 수 있을 때 들 수 있는 이런 미니백 한번 만들어 보세요.